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지수라는 파트가 지금 너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배웠었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었어. 일단은 용어부터 좀 알고 갈게. A의 X제곱 이런 용어가 있었지. 될까요? 뭐의 몇 제곱 이런 걸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그때 너희가 요 위의 자리를 지수라고 불렀어요. 얘가 지수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A라는 숫자는 우리가 앞으로 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밑에 있으니까 밑인 거예요.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고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은, 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구해주세요. 얼마야? 2의 5제곱 되겠죠.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오늘도 이런 거 할 거예요. 2의 5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할 거예요. 이건 얼마죠? 2의 1제곱인 거죠. 될까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2의 제곱에 세제곱을 해라 라고 한다면 너희는 얘를 어떻게 계산했었죠? 얘는 2의 6제곱이라고 계산을 했었죠.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라고 한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너희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곱하기는 어떻게 했던 거지? 두 개를 더하면 됐었고요. 나누기는 두 개를 빼면 됐었고요. 괄호치고 몇 제곱 되어 있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됐었고, 우리가 곱하기 되어 있고 전체 제곱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제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될까요? 오늘 할 내용의 핵심도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지수란 걸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할 건데 뭘 또 다르게 배울 거냐라고 한다면 너희가 생각해 봐봐. 너희 중학교 때는 이 지수에 뭐가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에 2분의 1 같은 거 너희가 넣었었니? 안 넣었었거든.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었었니? 안 넣었었거든. 너희가 중학교 때는 저 지수 자리가 자연수까지밖에 안 들어왔어. 그럼 혹시 밑에는 뭐가 들어왔는지 기억하실까요? 밑에는 우리 루트 2의 제곱 이런 거 했었죠. 2분의 1의 제곱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 밑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지수를 좀 늘려나갈 거야. 너희가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수를 넣어도 괜찮고 유리수를 넣어도 괜찮고 무리수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게 오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너희가 지수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수 있었는데 지수에다가 이제 정수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거야. 될까요? 그럼 분명히 내용은 똑같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다가 원래는 자연수만 넣었었는데 정수를 넣는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추가되는 숫자가 뭐랑 뭐인 거지? 일단은 뭐하고? 그치, 음수하고 0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 자리에 지수 자리에 추가적으로 0하고 지수가 아니라 음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기는 빼기라고 쓰면 된다고 했거든? 얘에서 얘 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너희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2에서 2로 나누면 똑같은 걸로 나누면 값이 얼마여야 돼? 값이 1이어야 되는 거지. 될까요? 요 값이 1이야.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 이용해주면 두 개를 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인 거야? A의 0제곱 되는 거예요.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인 거예요. 다시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입니다. 새로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너희가 1에서 A의 M제곱으로 한번 나눠볼래?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지? 나누기는 분수로 들어가서 A M제곱분의 1이라고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분명히 방금 전에 A의 0제곱을 1이라고 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요 1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0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니까 우리가 빼기라고 써주면 A의 0 빼기 M인데 그게 마이너스 M제곱 되는 거지. 될까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명심해야 되는 거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고요. 마이너스 제곱은 우리가 분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연습 좀 해보시면은 자, 예시 몇 개 좀 들어볼게. 예시.
자, 2에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치자. 그럼 마이너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뒤집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는 일단 좀 제껴주시고 2를 세제곱하세요. 얼마죠? 8이어야 되죠. 그걸 너희가 뒤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8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그냥 뒤집겠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제곱만 먼저 하세요. 그럼 값이 4분의 1이죠. 그 값을 너희가 뒤집어주면 이 값을 우리는 4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너희가 책을 단원명을 좀 보시면은 자, 지수의 확장이고 밑을 축소시킨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지수는 확장이 됐죠. 근데 생각을 해봐봐. 지금 너희가 지수가 자연수 자리에서 정수로 넘어오면서 0하고 음수가 붙었고 이 음수나 0이나 둘 다 나누는 게 추가가 된 거거든. 되겠니? 그럼 나누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지금? 무슨 수가 생기는 거지 이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분수가 생기는 거지. 근데 우리 분수에다가는 분모에 뭘 못 대입하지? 0을 대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수에다가 정수를 넣기 시작하는 순간 이 A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밑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소가 된 거죠. 실수해서 0이 하나 딱 빠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생각.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0의 0제곱은 얼마죠? 0의 0제곱은 얼마죠? 정의하지 않아요. 될까요?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야 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지. 너희가 이걸 쓰기 위한 조건은 0제곱이라고 쓰기 위한 조건은 0이 아니어야 돼, 밑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0이 들어오는 순간 0제곱이라고 쓰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의되지 않는 숫자예요. 이런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가 맞아요. 알겠죠? 기초 상식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학교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얘기와 함께 또 똑같아요. 이제 너희가 정수에서 그 다음으론 유리수로 늘어날 거예요. 자, 지수가 유리수로 늘어날 거고 이 민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민 얘기는 좀만 이따 하고 지수가 이제 실수로도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민 얘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할게요. 자, 좀 땡겨 올게요. 자, 그러면 또 똑같아요. 그냥 이게 자연수에 했던 것처럼 너희가 두 개를 더하면 더했고 곱하면 더했고 나누면 뺐고 뭐에 몇 제곱 돼 있으면 두 개 곱해주시고 따로따로 분리하는 걸 실수까지 가도 너희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라는 거야. 결론은. 될까요? 자, 그럼 너희가 여기서 일로 갈 때 뭐가 추가되는 거지 지금? 무슨 수가 추가되는 거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으면은 분수가 추가가 되는 거지. 이 분수에 대한 의미를 너희가 지금부터 알게 될 거고 얘는 조금 이따 해야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해 볼게요. 루트 2제곱 곱하기 2에 루트 3제곱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가 무리수가 오더라도 너희가 곱하기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2에 루트 2제곱에 루트 3제곱을 하라고 했어.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너희 두 개가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와서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두 개는 넘어가셔서 거듭제곱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도 사실은 너희가 배웠던 거예요. 잠깐 생각 좀 해볼까?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구했었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뭐랑 뭐인 거죠? 2하고 마 2죠. 이거 다 할 줄 알죠. 그래서 요 x값이 2하고 마이너스 2였어.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건 알겠어. 이런 건 알겠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너희한테 구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루트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할 줄을 몰랐었던 거죠. 될까요? 근데 너희가 중학교 때 루트라는 기호를 배우면서 얘를 어떻게 쓰기로 한 거야? x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썼던 거란 말이야. 되겠니? 그럼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하는 거냐면 너희한테 이런 거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되겠나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아봐 라고 한다면 얘도 너희가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 루트 2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정의란 거잖아. 원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너희가 2라고 바로 찍을 수가 있지만 제곱해서 2가 되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루트 2라고 새롭게 정의란 거잖아요.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희가 새롭게 용어를 정리할 뿐인 거야. 너희가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의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x는 똑같이 루트라고 쓰는 건데 이 자리에다가 3이라고 써줄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사실은 얘도 여기에 2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는 건데 너무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많이 쓰는 건 중복해서 쓰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앞에 2를 빼준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걸 할 건데 그럼 얘의 용어를 좀 알아보자. 야, 루트 2라는 건 한글로 너희가 해석하라고 한다면 뭐 하면 뭐 되는 숫자지? 뭐 하면 뭐 되는 숫자?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를 루트 2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뭐 하면?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입니다 라고 너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것도 했었거든. 얘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 이 x값들을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2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봤을걸? 기억하지?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였었고요. 너희한테 2의 제곱근 이렇게 주는데 저는 반드시 앞에다가 처음에 헷갈리기 때문에 x는 이라는 기호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얘를 얘로 바꿀 줄 아셔야 되고 거꾸로 얘를 얘로 바꿀 줄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가자. x는이잖아. 그러면은 x는이라고 써주고요. 이까지는 그냥 옆에다 써. 이라고 써주고 이 제곱근인지 세제곱근인지를 할 건데 그 제곱근 세제곱근은 x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너희가 얘를 한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x는 2의 제곱근이라고 읽을 거야. 되겠니? 그럼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얘 뭐라고 읽으면 될까? 우리 반드시 앞에는 이걸 반드시 써주세요. x는 써주시고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쳐준 거고 누구의 2의 몇 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이야 라고 너희가 읽으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옆으로 넘어와서요. 자, 그럼 1번 가봅시다. 1에 세제곱근을 너희한테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또다시 앞에 x는 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주시고요. 너희는 그냥 써주세요. x는 이라고 써주시고요. 얘를 수학적 기호로 너희가 표현을 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한글이 주어져 있으면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학적 기호가 있으면 너희가 한글로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주시면 x는 1의 세제곱근이라고 쓰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럼 얘기를 좀 해보자. 야, 지금 여기 근이야, 근. 근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근을 구하는 건데 근은 x값이라고 했었고 내가 요 놈을 식으로 바꿨더니 요렇게 식이 나왔거든. 지금 얘는 방정식이지 몇 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지. 너흰 다 알아. 3차 방정식의 해 개수는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1의 세제곱근은 사실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1 수상할 때요. 인수분해 열심히 했었죠. 해가지고 조립제법 쓰거나 막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굳이 조립제법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1 넘어갔다라고 치면은 x 빼기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빵이 되는 거고요. x값 1하고 이거 0 되는 값이 우리 이름도 있었는데 기억할까요? 뭔메가? 오메가라는 기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1의 세제곱근은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될까? 야,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켤레는 무슨 근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무슨 근? 허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지금까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복소수 이후에 실근을 많이 구했었나? 허근을 많이 구했었나? 실근을 많이 구했었죠. 실근이 실제로 너희 눈에 보이는 근이란 말이야. 말 돼요? 허근은 말 그대로 그냥 허상의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근은 있는 건 맞는데 너희한테 필요한 거 아닌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근들 중에서 이 실근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실근은 여기서
한계였구나 라고 너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자, 두 번째도 가볼게요. 자, 좀만 당겨와서. 그럼 너희가 한번 구해보실래요? 2의 제곱근과 세 번째 8의 세제곱근과 16의 4제곱근을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한글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가지고 근을 한번 다 구해보세요. 시작.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뭐의 제곱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항상 앞에는 x는이 있다라고 너희가 생각을 하시고 x는 2의 제곱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얘는 너희가 암산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x값 풀마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생각 좀 해보자. 얘들아, 얘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전체 근개수는 몇 개야? 2개야. 그 중에서 실근개수가 몇 개였던 거야? 2개였던 거지. 여기는 실근개수가 2개였던 거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앞에 x는 이라는 기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써주면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개수는 일단 몇 개여야 되고요? 3개가 떠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실근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빵으로 써주고 얘는 x 빼기 2에다가 곱셈 공식 정도는 너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면서 x는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근이 2개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는 1개였구나 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해볼게요. 16의 4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또다시 이 앞에 x는 2라는 기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는 16의 4제곱근이야 라고 쓰는 거지. 그럼 얘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너희가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값 나오는 게 2하고 2i하고 마이너스 2i가 뜨게 됩니다.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해주시면은 뜰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개수는 4개가 뜨는 거고 그 중에서 실근의 개수가 2개였던 거죠. 괜찮지? 자, 하나만 더 써볼게. 너희한테 32의 5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 식은 x는 32의 5제곱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근개수는 몇 개여야 되는 거야? 일단 근개수는 5개여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근의 개수는 5개가 될 거고요.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실근은 이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허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 개수가 1개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5개를 쭉 써줬는데 이 5개의 실근의 관계를 잘 한번 따져보세요. 분명히 어떤 규칙성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모양을 좀 잘 째려봐 보실래? 실근의 개수가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뜨죠? 1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떠요. 지금 상태 꼬라지가. 그리고 1개일 때하고 2개일 때는 분명히 규칙성이 존재하거든요. 1개일 때는 이 뒤에 몇 제곱근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홀수여야 되는 거야. 되겠어? 짝수일 때는 4제곱근이나 제곱근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뜹니다. 될까요? 그래서 정리를 좀만 해주시면, 자, 이제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요.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예요. a의 n 제곱근이라는 걸 지금부터 다룰 거야.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너희는 항상 또 이 앞에 x는 이라는 기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얘를 너희가 식으로 바꿔주시면 x는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죠? n차 방정식이죠. 그럼 n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근계수는 몇 개여야 돼? n개가 떠야 되는 거야. 될까? 그래서 얘는 n개의 근이 존재해요. 근데 이 n개의 근 모두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는 실근만 중요하다고요. 되겠어요? 그럼 너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실근의 개수는 분명히 규칙성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A하고 N 중에서 뭐 먼저 봐야 되는 거야? A하고 N 중에서 뭘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어디 봤었어? 어디면 실근 개수인 거 알 수 있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걸 봐야지 너희가 실근 개수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더 어디로 갔죠? 자, 요 N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 N이, 자, 실근 개수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n이 홀수면 한 개였고요. n이 짝수면 두 개처럼 보이긴 하지만 잠깐만, 내가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다 양수인 것만 내가 따져줬거든 지금. 되겠니? 그래서 음수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음수까지 좀 처리하고서 정리를 할게요. 조금만 더 써보자. 6번 갈게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과 7번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을 내가 지금부터 구해볼게.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보자. 또다시 우리는 이 앞에 x는 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x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쓰는 거지. 마찬가지야. 여기도 너희가 써보시면은 x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고 쓰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암산으로 생각 좀 해볼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그 얘기잖아. 뭘 세제곱하면 마8 나오지? 마2를 세제곱하면 마8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홀수일 때는 실근 개수가 한 개라고 했거든? 실제로 또다시 한 개가 존재를 해요. 자, 아까 전에 짝수일 때는 개수가 두 개처럼 너희가 생각을 했는데, 얘들아, 마이너스 4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떠야 돼. 우리 4제곱하면 무조건 무슨 수밖에 안 나오죠? 양수, 음수 중에서? 양수밖에 못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숫자는 없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시험에서. 낼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까 지수법칙 못한 애들이 있을까? 없을 거란 말이야. 곱하기 더하기고 나누기 빼기고 그거 다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낼 게 없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내시는데, 정리할게. A의 n제곱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n차 방정식이니까 n개야.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n 먼저 쳐다봐. n이 홀수면 양수건 음수건 간에 무조건 한 개예요. 앞에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n이 짝수였다라고 한다면 앞에가 양수였으면 두 개가 나오고 앞에가 음수였으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요 a까지 바라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눌 건데, a가 양수일 땐 두 개가 되는 거고 a가 0일 때는 한 개가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0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0일 때는 안 했는데 생각해봐봐. 제곱해서 0 되는 숫자 뭐 있죠? 0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a가 0일 때는 한 개입니다 라고 너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길 바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뭐에 몇 제곱근 나오면 n 먼저 쳐다보시고, n이 홀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개인 거고, 짝수면 앞에 좀 쳐다보시라 라는 얘기와 함께 그 밑에 필수 유형 하나가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시작. 자, 볼게요. 우리 a의 n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뭐 먼저 본다고 했었지? a야 n이야? n을 먼저 보겠다고 했었지. 그럼 너희는 요 뒤에 자리를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
말 되겠어? 그럼 너희는 요 놈하고 요 놈을 쳐다봤더니 어머나 얘는 홀수네. 그럼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얘는 무조건 1개, 얘도 무조건 1개인 거야.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2006을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짝수니까 앞에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너희는 얘 앞에 거 봤더니 양수니까 몇 개여야 되고요? 2개여야 되고요. 얘는 빵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값 4개가 뜨는 거지. 어렵지 않죠? 쳤다는 내용은 이게 다예요. 자, 밑에 함수적인 해석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거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적인 해석하기 전에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 A의 n제곱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얘를 너희가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한다면 x는 a의 n제곱근 이걸 푸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뭘 푸는 거야? 무슨 식을 푸는 거야? 방정식을 지금 푸는 과정인 거지.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기껏해야 다항함수다 보니까 그냥 조립제법 되면 조립제법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앞으로 방정식을 생각보다 풀기가 힘들거든요. 뭐 지수나 로그 같은 거 하더라도 너희가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함수를 배웠다고요. 얘를 함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될까요? 어떻게 해석했었지? 우리는 얘랑 같아요가 아니라 y는 얘라는 그래프하고 y는 얘라는 그래프가 뭐 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일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교점의 x값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지? 그럼 나는 지금 y는 x의 n제곱이란 그래프하고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너희가 안타깝게도 y는 x제곱은 그릴 줄 알고 y는 x를 그릴 줄 아는데 y는 x 세제곱 그래프나 y는 x 4제곱 그래프는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대충 그려놓을게요. 알겠지? 이건 수특하면 배울 거야. 그래서 그려보시면은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부터 가자. n이 짝수면 x의 n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x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너희가 보기 편하게 x제곱, x 4제곱, x 6제곱 그래프 모두가 다 이딴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의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x n제곱 그래프는 이제 그린 거고 우리가 a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양수면은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고 a가 0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우리 아까 전에 a의 n제곱근 하면은 n개의 근이 존재할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무슨 근이라고 했었지? 다시? 실근이라고 했었지. 실근은 눈에 보이는 근인 거고 허근은 눈에 안 보이는 근이거든요. 그래프가 만나는 저 점들이 다 실근인 거야. 되겠어? 그럼 아까 생각해보자. 우리 이런 얘기 했었거든.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실근 개수 몇 개라고요? 2개라고 했었지. 2개라고 했었고 a가 0이면 실근 개수가 1개라고 했었고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 개수가 0개라고 했었는데 그림에 보이죠? 2개인 거고 1개인 거고 없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이런 숫자에 대한 기호를 이렇게 쓰자고 했었지. 이걸 우리는 세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래 루트는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한국어로 하면은. 그래서 얘는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야. 세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보자. 여기에 보이는 요 실근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n제곱근 a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어? 얘가 n제곱근 a인 거야. 그럼 반드시 너희는 이쪽 실근도 명칭을 붙여줘야 되는데 얘 지금 이차함수랑 모양이 똑같다고.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성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얘였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 값은 실근일 때만 너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근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실근만. 허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n이 홀수였다라고 해보자.
자, n이 홀수. 자, n이 홀수일 때는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y는 x는 그냥 쭉 올라가는 그림인데 x 세제곱부터는 살짝 좀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x 세제곱이나 x 5제곱이나 x 7제곱이나 다 이런 식의 모양을 띠고 있게 돼요. 그럼 너희가 였다 가도 이제 a라는 선을 그려주시면 a가 양수일 때가 있을 것이고 0일 때가 있을 것이고 음수일 때가 있을 것인데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일 때가 있을 것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어디에 있더라도 무조건 근계수는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a가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뜨는 겁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너희가 또다시 요 놈에 대한 용어를 붙여줘야 되는데 얘가 n제곱근 a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얘도 n제곱근 a예요. 얘가 a인 거잖아. 얘가 a인 거잖아. a가 다만 음수일 뿐인 거잖아. 되겠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다고 치자. 너희는 알아? 마3인 거 알죠? 실근 있는 거지? 근데 얘를 제곱근의 표현 방식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7에다가 루트 쫙 씌워주고 위에다가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요 놈에 대한 용어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숫자 중에 무슨 수라고요? 무슨 수? 실수라고요. 되겠어요? 다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겠니? 근데 얘는 한 개니까 홀수일 때는 양수건 음수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딱 하나인 거 끝인 거야.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를 붙였나요? 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는 둘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그냥 써주고요. 어차피 부호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럼 얘기 좀 해볼게요. 얘들아, 이 값은 얼마야? 이 값은 얼마인 거야? 뭐 해서 뭐 되는 숫자지?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잖아. 그게 뭐야? 2하고 뭐가 있어? 마2가 있잖아. 근데 우리 어느 쪽에다가 그냥 있었어? 마이너스가 없었어? 플러스 쪽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제곱일 때는. 그래서 얘는 2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거 풀마 2 아니야. 알겠지? 그럼 너희가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가 짝수일 때는 양수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다만 음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안에 음수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구해보세요. 뭐죠? 이게 뭐 하는 숫자지? 뭐 되는 숫자지? 뭐 하면 뭐 되는 숫자야? 4제곱하면 마 16이 되는 숫자 중에서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근데 너희가 생각해봐봐. 4제곱해서 마 6이 될 수가 있어? 없어? 마 16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거야. 아까 전에 제가 0에 0제곱은 없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짝수일 때는 절대로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홀수일 땐 괜찮아. 하지만 짝수일 때는 이런 표현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되겠니?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건데 그 지수 자리가 이제는 실수까지 가도 괜찮다라는 얘기 하나 했었고요. a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루트 썼듯이 몇 제곱근 얼마야 라고 쓸 건데 얘에 대한 기호 해석은 4제곱하면 얘가 되는 숫자예요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수를 확장을 시킬 건데 우리 아까 정수까지 얘기했었어. 지수가 정수까지 가게 되면은 0하고 음수가 추가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가지고 뭔 얘기 했었냐면은 a의 0제곱이 얼마라고요?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 될 거라고. 단 a에는 0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자, 그 다음 뭔 얘기 했었냐면은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는 분수를 만드는 놈이야. 뒤집는 놈이기 때문에 a의 m제곱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될까요? 자,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제 지수가 유리수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늘어나는 놈은 분수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하기 전에 내가 잠깐 자르고서 거듭제곱근 얘기를 했었거든. 자, 거듭제곱근 얘기 다시 좀 해보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나는 얘를 x는 A의 n제곱근이야 라고 한다고 했었고, 요 놈 중에서 실근을 어떻게 쓴다고요? 실근을 이렇게 쓸 거라고요. 되겠니? 괜찮니? 자, 잠깐만. 자, 그러면 다시 얘에 대한 해석이 뭐라고요? 뭐 하면 뭐 되는 숫자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를 이렇게 쓰겠다라고요. 되겠어요? 자, 그럼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n제곱했어. 그럼 얘는 뭐여야 되는 거야? a여야 되는 거야. 되겠니? 내가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놈 자체를 내가 지수로 한번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분명히 어떤 수에다가 n제곱을 했는데 얘가 됐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숫자는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너희가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 뭐라고 쓰면 될까? a의 몇 분의 몇 제곱? 그치, n분의 1제곱.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되려면 요 놈은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 우리는 n제곱근 a라는 놈을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지수는 루트를 만드는 놈이에요. 다시 분수지수는 루트를 만드는 놈인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런 건 너희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루트를 만드는 놈이라고. 항상 마이너스는 마지막에 생각을 해. 루트를 만들면 루트 2라고 써주는 건데 뒤집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에 가실 줄 아셔야 돼.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을 한다고 치자. 그럼 쉬운 거 먼저 해. 세제곱은 하면 27 나오지. 그러면 얘는 너희가 차근차근 간다고 한다면 27에 4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되겠어요? 그럼 얘는 또다시 루트를 만드세요. 루트를 만들어주면은 4제곱근 27이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 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오늘은 이거 연습을 좀 주구장창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까지 늘리면 이제 루트도 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무리수가 늘어나는 건 별건 없어요. 새로 추가가 되는 건 없고요. 그냥 실수로 늘어나도 너희가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수의 밑조건 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뭐가 추가된다고? 지금? 유리수가 추가가 된다고. 되겠니? 유리수가 추가가 되면서 어떤 걸 너희한테 알려줬냐면은 a의 n분의 1 제곱이 뭐라고요? n제곱근 a다라고 쓴다고 했었지. 되겠어? 너희가 지수에 유리수가 추가되면서 이제 루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는 무슨 값밖에 못 들어오지? 양수밖에 못 들어오지. 되겠어요? 물론 홀수일 때는 아까 전에 세제곱분 마이너스 27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얘가 n이 짝수 홀수 상관하지 않고 너희가 문제를 다 풀려면은 이 안에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밑의 조건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되겠나요? 이 안에가 a였거든요. 이 a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유리수 지수일 때 맘대로 너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너희는 여기다가 별표 좀 잠깐 칠까요? 자, 여기서 장난질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내가 너희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2라는 놈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2분의 1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괜찮니?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 제곱이라도 써도 괜찮은 거지. 근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4고요 걔의 2분의 1 제곱인 거네요. 근데 2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건 루트 4인 거고 얘 계산하시면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는 2인 거죠.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안 돼야 되겠지? 분명히 틀린 데가 있는 거겠지? 학교에서 매우 좋아라 하시고 학교 교과서에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학교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 학교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틀린 곳을 찾아주세요 라고 너희한테 문제를 내면 학교 문제집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어디가 틀린 거지? 이거 옛날에 그 혹시 유튜브에 이상한 수학 아니에요. 이거 그 있었을 텐데 마이너스 1은 1이에요 막 이런 거 막 하는 막 유튜버 있었잖아요. 걔가 수학과인 것 같은데 무한에 대한 막 장난질 치고 막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걔가 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안 되는 법칙 가지고 걔가 쓰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일단은 답부터 말씀드릴게. 답은 얘가 땡인 거야. 얘들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유리수 지수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밑에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정수 지수는 상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유리수 지수는 분명히 밑이 양수가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유리수인데요라고 할 수 있는데 얘랑 얘 곱하면 얼마죠? 1이죠. 이건 그냥 1인 거예요. 1을 다르게 썼을 뿐인 거야. 근데 분명히 얘랑 얘는 쪼개졌거든. 여기에 유리수 지수가 생겼지. 그럼 이 밑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땡입니다. 자, 제가 이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루트는 보기 싫은 놈이야. 되겠니? 다시 루트는 보기 싫은 놈이야. 그렇다 보니까 너희가 루트 계산은 엔간해서는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루트 계산을 안 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죠. 루트를 지수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루트가 보이면 지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면 문제가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성질은 사실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될까요? 그래도 정리 한 번씩은 좀 할게요. 얘들아, 첫 번째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 보여? 이렇게 써져 있거든. 첫 번째 내용은 얘를 n제곱 했대. 근데 얘에 대한 정의 자체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인 거잖아. 근데 너희 n제곱 했잖아 지금. 그럼 너희는 얘를 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되겠나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n제곱근 a의 m제곱하고 n제곱근 a의 m제곱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얘 거의 안 써먹을 거거든요. 얘는 안에 있는 m제곱을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되겠니? 자, 왜 그런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얘를 지수로 한번 바꿔볼래요? 얘 지수로 한번 바꿔주시면은 am제곱에 n분의 1제곱이죠. 되겠나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정리해주면 2번엔 n분의 1제곱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m제곱 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얘랑 얘 곱하면은 또다시 a의 n분의 m제곱이 되면서 두 값이 똑같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써져 있으니까 한 번쯤 해주는 거야.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가 있으면 얘를 너희가 합쳐줄 수 있게 돼요. 얘들아,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루트를 배울 때는 여기가 딱 2인 거 하나만 배웠잖아. 근데 이제는 2도 오고 3도 올 거거든. 그럼 2하고 3이 있으면 한 번에 합칠 수는 없어. 무조건 똑같아야지만 너희가 한 번에 합칠 수가 있게 돼요. 알겠지? 똑같아야지만 합쳐주는 거야. 헷갈리면 그냥 지수로 바꾸세요. 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합칠 수 있어요. 똑같으면 합칠 수 있습니다. 얘도 증명할까요? 얘 증명해보면은
자,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A의 n분의 1제곱이죠. 뒤에 있는 건 뭐냐면은 B의 n분의 1제곱이죠. 자, 근데 아이고, 얘는 A, B의 n분의 1제곱이죠. 너희가 이거 전개해주면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둘도 똑같은 거예요. 대체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증명도 어려울 건 없는데 쓰진 않다 보니까 그냥 알아만 놓자. 눈으로만 한 번쯤만 너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n 똑같으면 우리가 합칠 수 있고요. 안에 있는 거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nk 루트 a에 mk 나와 있으면 k가 똑같잖아요. 그럼 너희는 얘를 아이고 약분 쳐줄 수가 있어요. k 똑같은 거 있으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도 그냥 증명 한번 해보시면은 앞에 있는 건 amk 제곱에 nk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랑 얘 곱해주면은 a의 n분의 m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얘죠. 상상해보면. 그래서 둘이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좀 알아놓을까요? 얘는 좀 알아놓자.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는 루트가 두 번 씌워져 있는 거야. 루트가 두 번 씌워져 있으면 요 숫자하고 요 숫자 곱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얘는 종종 써먹거든요. 얘 하나만 좀 외워줄게요. 나머지는 잘 안 써먹어요. 알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일단 루트 m제곱근이 있으니까 n제곱근 a의 n분의 1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또다시 n제곱근 a니까 얘를 a의 n분의 1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랑 얘 곱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값은 nm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얘인 거지. 되겠니? 그래서 얘도 되는 겁니다. 루트가 두 개가 있는 건 우리가 한 번에 합쳐줄 수가 있는데 너희가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할게. 그럼 이 놈은 이 앞에 숫자가 얼마인 거라고요? 얼마라고? 이 앞에 숫자가 2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랑 곱해가지고 얘를 너희가 6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너희가 여기 없으면은 착각을 하는 게 여기를 1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1이 아니야. 2야. 알겠지? 2였기 때문에 얘랑 얘 곱해서 6제곱근이라고 너희가 써줄 줄 아시면 돼요. 될까요? 자, 칠판 지우고 필수예제 1번 풀도록 할게요. 다 끝났어요. 자, 보시면 루트 안에 루트가 있고 루트가 있거든.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별표 쳤던 공식을 써먹는 거야. 볼게. 요 a라는 놈은 루트가 몇 개 씌워져 있어? 루트가 이거 하나만 씌워진 거지. 그럼 너희는 요 a는 따로 빼서 4제곱근 a라고 쓸게요. 곱하기. 자, 요 a를 갈게요. 원래 이거 다 곱하기로 처리가 돼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요 a는, 두 번째 a는 여기 있는 이 3제곱근 루트가 하나 씌워져 있는 거고 크게 4제곱근 루트도 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될까요? 그럼 얘는 얘랑 얘가 씌워진 거니까 두 개 곱해주시면 12제곱근 a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 a는 요 루트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이 루트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이 루트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요 앞에 숫자, 요 앞에 숫자, 요 앞에 숫자를 곱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여기 안 써져 있으면 얼마인 거라고? 2인 거라고. 그래서 2, 3, 4 곱해주면은 24제곱근 a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일단 이렇게 바꿔주시고 문제는 책에다 풀어. 알겠지? 그 다음 너희가 얘를 돌려주시면 이제 4제곱근은 a의 4분의 1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a의 얘는 12분의 1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마지막 얘는 2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곱하기는 지수는 다 더하기였잖아. 다 더해주시면 얘는 a의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 되시면서 통분해 주시면은 a의 24분의 6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값이 a의 24분의 9가 되기 때문에 a의 8분의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위아래 두 개 더해주시면 값 11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한다면, 자, x의 n제곱이 a야. 그 x값 우리 어떻게 쓴다고 했었지? x값 어떻게 쓴다고 했었지? 이런 x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n제곱근 a라고 부를 거라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우리는 루트가 좋은 거야? 지수가 좋은 거야? 지수가 압도적으로 편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를 너희가 지수로 바꿔주면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되겠니? 그럼 너희는 앞으로 이런 식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바로 바꿀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로 갈게요.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곱하면, 제곱해주면 x만 남을 것이고 a의 n분의 1제곱 뜨겠죠? 그래서 루트 거치지 말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겠니?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대소 비교 갈 거예요. 자, 우리 루트 할 때도 똑같이 했었거든. 루트 35하고 6이 있어. 누가 더 크죠? 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는 너희가 비교를 못했다 보니까 뭐 했었지? 양쪽을 제곱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지. 왜? 루트가 보기 싫은 놈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대소 비교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명제에서도 했었고 지금도 하는 건데,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는 두 개를 뭐 하면 되는 거죠? 두 개를 기본적으로는 빼는 거야. 빼는 건데 루트는 보기 싫은 놈이다 보니까 루트가 보이면 너희는 제곱해서 빼주시면 답 나올 거예요. 될까요? 자, 필수예제 1번하고 2번 바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은 지금 3 곱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루트 3이랑 빼기가 아니지.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3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가 더 큰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앞에서 뒤에 거 빼주세요. 자, 빼보시면 얘랑 얘 빼주면 하나 남을 것이고 세제곱근 2가 남을 거고요. 얘에서 얘를 빼주는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3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얘들아, 이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알겠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네요. 그럼 앞에 게 더 큽니다 라고 너희가 쓰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 자, 두 번째도 바로 갈게요. 두 번째 가시면은 우리가 세제곱근 5하고 4제곱근 10하고 6제곱근 20이 있는 건데, 셋 중에서 누가 가장 큰지 너희한테 따져달래요. 야, 그럼 생각. 뺐을 때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얘는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곱해서 뺄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얘는 뭐 하면 뭐 되는 숫자지?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5가 되는 숫자고, 얘는 4제곱하면 10이 되는 숫자고, 얘는 6제곱하면 20이 되는 숫자란 말이야. 그럼 난 다 루트가 벗겨지려면 몇 제곱하면 될까? 12제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12가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거죠.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숫자를 봐가면서 루트는 2밖에 없었으니까 제곱을 했다면, 이제는 이 앞에 숫자에 따라서 몇 제곱을 해야 되는지가 너희가 나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다 12제곱을 해주시면, 자, 암산 좀 하자. 얘가 5의 몇 분의 몇 제곱? 5의 3분의 1제곱이지. 근데 거기다가 12제곱을 했잖아. 그럼 5의 4제곱인 거지, 곱하면. 그래서 5의 4제곱이 뜨는 거고, 그 값이 625예요. 자, 두 번째 것도 갈게요. 얘는 10의 4분의 1제곱이고요. 거기에 12제곱을 곱한 거니까 얘는 10의 세제곱이 뜨는 거죠. 따라서 얘는 1000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는 20의 6분의 1제곱인데 12제곱 하니까 20의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값이 4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가장 큰 놈이 얘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인 걸 알 수 있겠죠? 1, 2, 3번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에요. 지수 쳤다는 내용이 끝이야. 근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너희가 스킬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옆에 넘어오시면은 뭐 계산의 테크닉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계산의 테크닉이라고 써져 있는데 걷다가 우리가 미리 써놓고 가자. 자, 우리는 세 가지를 써먹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어줄게요. 당연한 얘기죠. 공통이 보이면 묶겠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갈게요. 우리가 분수 안에, 분수도 보기 싫은데 분수 안에 분수가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얘는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분수 안에 또 2분의 1 들어있고 3 써져 있으면 이런 거 보기 싫은 거라고.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얘들아, 복잡한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 뭐 할 거야, 우리는? 그치, 치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면 제발 우리 치환이란 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네.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나누기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 나와 있는데, 자, 이 값을 구하래요. 근데 너희가 8을 실제로 10제곱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써먹어야 되는데, 자, 8하고 4는 분명히 연관성이 존재하죠. 8도 2의 거듭제곱이고 4도 2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8하고 4를 2로 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 자, 위에 거 먼저 쓸게. 얘는 2의 세제곱이지. 거기에 10제곱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의 30제곱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거는 2의 제곱에 10제곱이니까 2의 20제곱 되겠네. 괜찮을까? 자, 밑에 것도 써보자. 밑에 거는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해야 될 게 보이죠? 뭐 해야 돼? 뭐가 보여? 공통이 보이는 거 아니야? 보여? 여기는 2의 몇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12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 최대한 다 묶는 거야. 얘는 2의 20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묶어주시면 얘가 2의 12제곱으로 묶이고, 얘는 앞에 거 1이고 그 다음 건 2의 10제곱이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곱했을 때 더하기가 되는 거고 22제곱이 뜨는 거야. 자, 위에 것도 너희가 묶어줄게요. 2의 20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어머나, 그랬더니 얘랑 얘가 공통이잖아. 그럼 너희가 약분 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중간 상황 얘기해드리면 루트가 있었고 얘 분의 얘인 거지. 근데 얘 분의 얘라는 얘기는 얘를 얘로 뭐 했다는 거야? 곱했다는 거야? 뭐 했다는 거야? 나눴다는 얘기잖아. 나누기는 뭐 하는 거고요? 두 개를 빼는 거고요. 20에서 12를 빼주면 얘는 루트 2의 8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럼 다 왔어요. 얘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2의 4제곱 되는 거고 값은 16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것도 바로 갈게요. 여기다 그냥 쓸게. 자, 두 번째 것도 보시면은 지금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쭈루룩 가가지고 a의 7제곱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건 a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a의 마이너스 9제곱이 있는데 이걸 너희한테 간단히 해달래요. 자, 그럼 생각. 갑자기 마이너스 지수가 나왔거든? 근데 마이너스 지수는 우리가 뭘 만드는 놈이라고 썼지? 무슨 수를 만드는 놈이야? 분수를 만드는 놈이 마이너스 지수였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얘를 다시 고쳐주면은, 얘를 돌려주면은 얘 뭐라고 쓸 수 있죠? 얘는 a의 9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볼게. 얘는 a의 3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너희가 a의 4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뭐가 존재하는 거죠? 이 분수 안에 분수가 또다시 존재하는 거지. 그럼 보기 싫은 놈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분수를 제거시킬 거야.
그럼 제거시키는 방법은 되게 쉽죠. 위아래다가 똑같은 값을 내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분수를 다 지워지는 방법은 얘가 가장 크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a의 9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되겠니? 그럼 너희가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고 분자에도 곱해줘야 될 거잖아. 곱하기 a의 9제곱이라고 쓰겠지. 그래서 너희가 정리를 해주시면, 자, 앞에 거부터 써보자. a-3제곱에다가 a 9제곱 곱하면 a의 6제곱부터 시작해서 a의 5제곱 쭈르륵 가가지고 a가 나오고 마지막엔 1이 뜰 거예요. 자, 위에는 a의 9제곱이 있었고 여기에 지금 괄호가 있었는데 쓰지 마시고 이 괄호도 다시 한번 쳐다봐봐. 이 괄호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이 세 개 중에서 뭐 할 수 있죠?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뭘로 묶어줄 수 있죠? A로 한 번은 내가 묶어줄 수 있잖아.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어주시라고. 그래서 너희가 A로 한번 묶어주시면, 자, 얘는 이제 1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A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A의 6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A 6제곱까지 나오면 어머나 얘랑 얘가 사라지겠구나. 남는 게 A의 10제곱 되겠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인데 너희가 처음 풀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형태 맞추기 3가지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가보도록 하죠. 자, 필수제 1번부터 볼 건데요. 이것도 뭐 별건 없어요.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문제 읽어보시면은 너희한테 구하라는 게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딱 2가지만 했었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긴 했지만 교육과정에 있는 건 이차함수 최대 최소 쓰거나 꼭 좀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밖에 없다고 쓰죠? 무슨 기하? 산술기하밖에 없다고 써. 그러니까 콧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야. 내신 대비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써야 되는데 딱 봐도 얘가 이차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너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최대 최소 구할 거야.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2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지수 계산하실 때는 이 밑에가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너희는 이 4를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2의 2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묶여서 2의 2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따라서 요 값이 12가 될 거고, 그럼 루트 2의 12제곱은 2의 6제곱 될 거니까 앞에 있는 2까지 합쳐가지고 2의 7제곱 나오겠구나 하시면 답인 거예요. 답은 128 되겠죠. 야, 그리고 이 지수 계산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뭐의 몇 제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의 10제곱까지는 좀 외워주세요. 2의 10제곱이 1024, 9제곱이 512, 8제곱이 256, 7제곱은 128 되겠죠. 그 다음에 3도요. 6제곱까지는 좀 외워주세요. 알겠지? 9 제곱하면은 3제곱하면 27, 4제곱하면 81, 뭐냐 5제곱하면 243, 5제곱하면 729, 6제곱하면 729 되겠죠? 여기까지는 좀 알고 있는 게 너희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2문제 풀고 끝낼 건데, 자, 2문제는 별표 좀 치자. 중요. 그 선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쓰는 이 지수 법칙 안 쓰고 로그란 거 배우면 되게 편하죠. 근데 아직 로그를 안 배웠으니까 정석대로 문제를 풀 건데, 자, 로그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 앞으로 풀 때 뭐랑 똑같아요가 보이면 옆에다가 는 K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자동 반사적으로 뭐랑 똑같다 나와 있으면 우리는 는 K 붙여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다 얘랑 K랑 똑같고 얘랑 K랑 똑같고 얘랑 K랑 똑같다라고 쓰세요. 자, 3의 A제곱이 K인 거고 12의 B제곱도 K인 거고 그 다음에 6도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얘를 다 3은 12는 으로 고쳐주는 거야. 고쳐주시면 3은 얼마죠?
아까 했었는데 양변에 몇 분의 몇 제곱 해주자고? a분의 1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은 k의 a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12는 k의 b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구할 걸 봤더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었네요. a분의 1 여기 썼고 b분의 1 여기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해야지 이 모양 나올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 두 개를 곱해 보시면 3하고 12 곱하면은 36이 나올 거고요. 그 값이 k의 a분의 1제곱 더하기 b분의 1제곱 되는 거죠. 근데 이 6이 k였다 보니까 얘는 k의 몇 제곱? 그냥 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36이니까. 그래서 얘가 k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우리가 뭐랑 똑같아요 나와 있으면 는 k 붙이는 게 맞거든. 근데 사실 이 문제와 옆에 있는 필수에서 3번은 는 k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떨 때만 안 붙여도 괜찮냐면은 딱 옆에 마지막 숫자가 그냥 딱 숫자로 끝나. 어떤 숫자 하나로 딱 끝나면 이때는 는 k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얘가 6인 거고 얘가 6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 얘는 3의 a제곱이 6인 거니까 3은 6의 a분의 1제곱 되는 거고요. 12는 6의 b분의 1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두 개를 곱해주시면 36은 6의 a분의 1제곱 더하기 b분의 1제곱 나올 거니까 이 값은 2가 되겠구나 라고 너희가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옆에 있는 필수에서 3번 너희가 지금 푸세요. 시작.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지금 너희가 문제 보시면은 뭐랑 똑같아요가 나와 있으니까 는 k를 붙여야 되는데 옆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하나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는 k 붙일 필요 없이요. 너희는 얘랑 똑같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 한번 써주시면은 a의 x제곱이 7인 거고 b의 2y제곱이 7인 거고 마지막으로 c의 3z제곱이 7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a는 7에 x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야 b는 7에 2y분의 1제곱 마지막 c는 7에 3z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너희는 이 세 개를 곱하면 a, b, c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세 개 곱해주시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7에 x분의 1제곱 더하기 2y분의 1제곱 더하기 3z분의 1제곱 되는 거고 그 값이 49니까 7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값 자체가 2인 걸 알고 있는 건데 너희가 구하려는 값은 여기다가 몇 곱하면 나와? 6을 곱하면 나오죠? 따라서 답은 12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일찍 칠게요. 55분까지 쉬었다가